백신 접종이 26,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그런데 이 백신 효과를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논란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종을 허가했다가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잠시 유보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접종 대상인데 솔선하는 의미로 먼저 맞아야 한다라는 야당의 주장과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이냐라는 여권 일각의 반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1호 접종,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 오는 26일에 시작이 되는데 OECD 국가 중에 꼴찌다. 3월까지 들어올 백신 100만 명분 중 94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될 예정입니다.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유승민 전 의원은요.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1번 접종으로 국민의 백신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요.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라고 유승민 의원을 강하게 비판을 하며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1호 접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접종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비판을 하자 자, 야권의 김용태 전 의원도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김용태 현 의원이군요. 김용태 당협위원장이군요. 제가 사진을 착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청래 씨는 국민이 솔선수범에 백신 접종하고 안전이 검증되면 대통령께서 맞아야 한다는 말씀이냐? 정청래식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이냐? 라며 다시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반박하는 내용을 김용태 당협위원장, 야당이죠.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할 텐데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1호 접종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권의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반박하고 그래서 야권에서 다시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논박을 벌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정상들은 어땠을까요? 자, 일단은 복지부 입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통령이 먼저 맞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워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소위 공정의 문제, 순서를 지키지 않는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먼저 맞냐? 라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해외 정상들은 어땠을까요? 조 바이든 당선인은 12월에 솔선수범, 이스라엘 총리,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남편 필립 공도 솔선수범 접종을 한 바 있다라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 개인의 의견이었다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이 먼저 맞는 건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이 논란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재명 기자 아직 청와대의 입장은 안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피한다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 같은데요. 현재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정청래 의원 말한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이라든지 국가 원수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게 국가 원수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라면 많은 나라들이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근데 사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불신, 백신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 그리고 인도네시아 남아공 같은 경우가 이제 정상이 가장 거의 처음으로 맞으면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안심하고 맞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한 측면이 있죠. 실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의 집단 면역이 가장 먼저 만들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건데 무엇보다 이 논쟁의 핵심은 글쎄 유승민 전 의원이 딱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백신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늑장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될 때마다 사실 여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 미국을 봐라, 백신을 맞았더니 안면마비 부작용이 있더라 이렇게 굉장히 부작용을 오히려 얘기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여권에서 부추긴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테고 그러니 이제 아마 대통령부터 먼저 맞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 여권이 그렇게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을 텐데 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백신에 대한 백신을 거부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칫하면 이것이 오히려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논란을 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엮어서 얘기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 실험 대상이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박정화 대변인, 네. 정청래 의원의 저 발언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인데 안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불안한 국민들이 결국 정부의 입장도 번복되면서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제외됐잖아요. 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이 먼저 맞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나서서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하니 이를 보는 국민들은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불안한 의견을 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의 주장 때문에. 정청래 의원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실험 대상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권칠승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게 어떻게 무슨 공정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3월 중에 들어오는 백신의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 중에 대통령께서 만약에 먼저 맞으신다면 대통령 먼저 맞으시는 거 혹은 네 분께서 같이 맞으시는 거 한두 명 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게 공정에 훼손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한두 사람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들어와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 1차분 접종 대상자에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의료진들이. 그 의료진들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백신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등등 있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는 대신에 그 백신의 선택권을 국민들이 주는 대로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접종 대상 분 중에 일부가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을 바에 나 병원 그만두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빠져나오면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야당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은 그럼 대통령께서 먼저 당신이 기왕에 기자회견에서 솔선수범해서 맞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맞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니 아니면 국민들과의 공정에 문제가 있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 그리고 3월까지 한 달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류한 이유는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조사를 했더니 우리 국민 한 30% 가까이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조금 순서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꾸 걱정을 하면서 접종 거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온 국민이 빨리 맞아서 집단 면역의 상태로 가서 코로나를 이겨내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거를 저는 여권에서 막 저렇게 몰아가고 있고 잘못 해석하면서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외국 사례들을 보면요.
원래 이게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제 일부 사람들이 있고 정치권이라든지 정부는 거의 한 목소리로 해가지고 빨리 하자. 여야 별로 다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게 되게 정치적 꼬인 게 아까 저기 보면 대통령 먼저 맞으세요. 청와대 청원. 제가 볼 때 좀 비꼬는 식으로 쓴 게 현 집권 진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분이 쓴 것 같은데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요. 한 달 전에는 기자들 먼저 맡게 해주세요. 라고 올라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위험해가지고 빨리 안 가지고 온다. 안정성을 좀 본 다음에 우린 가지고 올려다가 늦어졌다. 여권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당의 이제 모 의원이 그때 뭐 백신 추정 주사를 뭐 가지고 와서 실험해야, 뭐 마루타로 실험해야 되냐. 그랬던 것인데, 이게 우리는 참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진짜 백신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가 되는 것이고, 근데 현재는 지금 전 대통령이 맡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규정을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게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통령이 맞으면 그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복지부 장관의 이야기는 그 고충과 일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 그렇게 윤태호 실장처럼 얘기했다면 아무 논란이 안 됐을 텐데 국가 원수에 대한 실험 대상 모독을 정청래 의원이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